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 관련 사무의 처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 부서인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입법정책 담당관으로부터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 정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정언에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두 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선봉.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위웅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원철 의정담당관입니다. 임동구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0년도 예산 현황,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 조직은 의장,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정수는 22명입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제는 1처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4명에 현원 64명이며 교육청 소속 직원이 6명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 시설 및 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80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41%인 33억 원이고
행정 운영 경비는 59%인 4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시의회의 비전은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이며 목표는 더 가까이, 더 듣고, 더 뛰자입니다. 일관된 비전과 목표로 한층 더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 지원 등 총 8개 과제입니다. 7페이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 일정은 총 9회 129일로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7회 69일입니다. 지금까지 7회 75일의 회의 운영을 하였고 조례안 162건 등 총 23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가 4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 전문성 강화 및 대안제시 능력 함량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외적인 활동은 다소간 미흡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의정 지원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여 이정 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전문위원실 신설과 함께 4명의 직원을 충원하고 이사 지원 인력으로 속기사 1명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정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의 다양성 강화와 교류 활동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및 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총 8회 참석하고 5개 건의안을 제출하여 울산시 의회의 위상은 물론 지방 의정 발전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여건이 허락된다면 의원님들의 전문성 함량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의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고 내년도 의정활동 방향 설정을 위한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의회, 민생의회 구현 및 화합의회 실현입니다. 시민생활 및 생산 현장 방문 체험, 시민사회단체 통합간담회 개최 등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의회 및 민생의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등 여러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비회기 중 35회의 의원 1일 근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총 9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역 및 전통시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의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회 봉사활동, 소통하는 현장 의정 추진 등 열린 의회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 견제 감시 기능 활성화입니다. 시정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한 의회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시정 및 서면 질문 85회, 5분 자유 발언 47회, 청원 진정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원 법제관 1명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였고 입법, 법률 고문 1명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의원 입법안 검토 실무 지원 143건, 입법 정보지 등 최신 입법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집을 총 4회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입법 평가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은 물론 최신 입법 정보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원 정책 연구 지원 및 전문가 자문 활성화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14회 지원하고 의정자문위원을 20명으로 확대 구성하였고 위촉실 및 분과회의를 5회 개최하여 정책과제 발굴 등 자문기능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의정자문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간담회, 토론회 개최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 좀 더 쉽고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의 각종 콘텐츠를 재배치하고 현행화하였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368건, 인터넷 생방송 운영 188회, 의정뉴스 제작 8회, 의회 소식지 제작 등은 물론 인터넷 배너 광고, TV 스팟 광고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7대 후반기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홍보관 및 의회 홈페이지 콘텐츠를 수시 업데이트하고 의정활동을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의회 이미지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의원 주도적 청렴성 강화 및 제도적 청렴 이행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 기준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청렴의식 및 사회적 법적 여건 변화에 따른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존경받는 의원, 시민에게 떳떳한 의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봉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발언 시간은 최초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 질의가 끝난 후에 5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록 의원님 그리고 장윤호 의원님 순으로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록입니다. 처장님,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전에도 제가 예결위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 수당 회의 수당 관계 문제거든요.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그것을 합니까? 우리 심사 구성을 하잖아요. 예산 넘어오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단을 구성한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심사단을 구성해서 그 심사단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 명칭이 뭐지요, 그게? 결산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회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오면 우리 의회에 준 거잖아요. 의회에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의원들이 다 그렇게 세밀하게 못하니까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심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단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 의원들과 회계사와 이렇게 넣잖아요. 그게. 넣는데 그 회계사를 외부 사람이니까 뭐 활동 수당이나 지급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돈을 또 누가 주느냐 하면 의회 사무소에서 주는 게 아니고 또 회계과에서 줘요. 그 돈을. 집행부에서 줘요. 집행부에서 의회 안을 넘기면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에 가면 수당을 안 받잖아요. 회의 참여 수당. 유독 여기에는 의원들이 그 참여하는 의원들이 수당을 받고 있어요. 돈을. 그래서 그게 뭐 금액이 뭐 20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가. 날짜에 따라 다르니까 그게. 하루에 얼마씩 합니까 그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좀 모르고 있습니다. 한 150에서 200, 네. 뭐 100 이상을 상회하는 것들. 그래서 그 조례가 또 우리 의회 그 조례인데 돈을 주는 근거는 또 회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회과에서 돈을 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래 왔어요. 사실은. 그러고 뭐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각 시도가 공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왔는데 이제는 바꾸자. 제가 이야기는.
그 우리 조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왜 집행부가 돈을 주는 것도 안 맞고 그게 우리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하는데 아니 감사를 의뢰한 사람이 수당을 주고 그 심사위원들에게 의원들에게도 수당을 주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그 부분은 이제 관행적으로 볼 때 그 집행부 회계과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것을 의원들께서 심사를 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심의 수당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각종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은 한 15군데 정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에. 근데 옛날에는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을 줬는데 몇 년 전부터 그걸 안 주고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지방 의원이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그 회의에 참석할 때는 참석 수당을 주지 말라 이렇게 그 명시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도 줘야 되지 않느냐,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회계과장한테도 이걸 좀 문제가 있다 좀 검토해 봐가지고 옛날처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오 하고 제가 요청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이거 수당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지금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처장님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 문제를 시의회가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는 참석하는데 그 위원회는 뭐냐 하면 시장이 주관해가 하는 위원회예요. 기관을 달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위원회에 가면 우리가 의원들에게 수당을 안 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받습니다. 우리가. 그 제가 이야기하는 촉기 오해하시면 안 돼. 달라는 건 아니고 다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사를 하는 위원회는 우리 이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걸 또 누가 지급을 하느냐. 이제 우리 내부에서 내가 그걸 내 추측에는 의회에서 줄라 하니까 우리 일인데 우리가 수당을 못 주니까 이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방행정의 편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계과에서 이제 기관을 달리한다 해가 회계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꼼수고 편법 행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아니, 줄라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심사위원 하는 건 오히려 수당을 안 줘야 되고 그럼 기관을 달리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걸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 이번에 개선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집행부가 자기들이 의뢰를 하면서 자기가 수당을 준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심사하라고 우리가 넘어왔으면 우리가 심사를 하고 저걸 해야지 집행부가 돈을 주고 왜 집행부가 줬느냐를 제가 보니까 이게 기관을 달리해야 줄 수가 있으니까 아마 집행부가 하는데 나는 그걸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겠지만은 의회 기능이 저희가 회계과에 하고 있는 결산 심사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 전 단계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확정이 돼야 의회에다가 이제 결산을 보내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듯이 결산도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면 결산 심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검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아직 시의회 조례에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집행부에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의회 결산 검사 심사하고 의회에서 고유 기능인 결산 심사에 관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하고 그 전에 결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한 위원회로 아마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타시도도 공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한 번 더 살펴보고
필요하면은 뭐또 저희 쪽에서 회의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전 단계라고 말씀을 예.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넘어오고 결산검사위원을 누가 합니까? 누가 뽑습니까? 그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겁니까? 의장이 뽑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을 의결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왜 전 단계가 돼요, 그게? 그 행정행위가 물론 뭐 의회 고유 의장이 기능이 예. 우리 의회에서 이미 넘어와가지고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뽑아가지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뽑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거는. 그 말은 취소를 하세요. 그는. 사전 단계가 아니에요. 집행부가 하는 사전 단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예,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 보면 또 다른 갑질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 보고 돈 주라 하고 의원들 그 활동하는데 활동비 주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있으니까 전국이 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또 회의까지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 딴 데도 이렇게 하니까 따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예. 정당하게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또 또 다른 갑질 형태로 그거는 또 우리가 그 집행부고 돈 주라 하고 편법을 이용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봐서 우리 의회가 할 일을 제대로 설령 집행부에서 해주겠다 해도 아니야 그건 치워 그거는 택도한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부끄럼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예, 윤정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정동 의원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조금 분리 오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요. 결산심사는 법적으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 의회의 기준이 결산 부분에 심의를 하고 또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는 행안부 지침이나 이래 해서 별도 결산을 심의를 하고 최종 확정을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우리 의회가 대표 의원으로서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는 가지고 좀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결산 심의하는 것 자체를 우리 의회가 강제적으로 뭐 특혜다 아니다 이런 거는 논의는 아니라는 좀 말씀을 좀 해결을 그걸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산 심사하는 거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혹시 그래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내용은 아니죠. 결산 심사하는 걸 제가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말 바로 들었었지요. 결산 심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수당을 의원이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수당도 그 결산 심의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가냐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앞으로 좀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 기구입니다. 별도 기구에 대해서 위원들이 들어가서 일반 위원회에 가는 그 위원 수당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저희들 볼 때는 이 결산 업무 전반적인 게 회과의 업무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심사위원들이 그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위원들로 선임해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그 새로 지방직 공무원을 뽑을 때 면접위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또 수당을 받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자기와 별개의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수당을 또 주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 쪽에 어떤 영역이 사실은 저희와 관련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제 식구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의회 운영이 의회 사무처의 어떤 본연의 의무가 의회를 원만히 잘 운영을 하고 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또 지원하는 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인적 지원과 물적 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 중에 저희가 좀 이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의원들이 개인 의원 연구실이 있지만 소규모 3355나 7, 8명 정도가 모여서 세미나를 하거나 소규모 회의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다목적실이라고 있지만 사실 거기서 회의하기는 사실 원활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의회 청사 이렇게 사무실 배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저희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부가 또 같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목적실도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바쁘면 와서 또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독점적으로 뭐 의원 공간이라고 또 별도로 이게 딱 분리해 놓고 어떤 그 세미나실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공간도 저희가 시간이 맞다 그러면 좀 이렇게 한 7, 8명이나 몇 명이 토론회나 간담회를 좀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먼저 첫 번째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점점 그 의회 사무처에서 의원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는 훨씬 원만하고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선의 어떤 속도랄까 이게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그 뭐 의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가 자주 가니까 굉장히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와서 느낄 정도로 차이를 느낍니다. 물론 거기서는 이제 개방직이나 임기제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어떤 차이도 분명히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방자치제 강화로 인해서 올해 정도에 아마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준비, 계획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뭐 언택트 시대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시스템이랄까 방식이 좀 우리 의회에서 적용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의 어떤 도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무처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하신 소규모 회의 공간 확보는 사실상 저희들 그 의회 전용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2층의 홍보관도 뭐 전용 공간으로 사무실로 전용해 쓰자 그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인데 일단 그 의회의 2층 홍보관은 지금 2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손을 본 지가 채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걸 다시 다른 걸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규모 회의 공간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집행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 공간을 우리가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 못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회의 전문 인력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 우리 SNS 전문 관리 인력, 그다음에 뭐 언론 보도 자료나 언론 발췌 그런 거 전담시킬 그 인원 한 명하고 계약기 닦고입니다.
그다음에 각 그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배치할 4명, 총 5명의 인원을 그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 적용 가능 방안,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 아직 잡히질 않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그 비대면 비접촉에 대비한 행정 활동이나 뭐 사무 처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뭐 당장 한 거라고는 여기 볼 수 있는 그 유리 칸막이, 이제 플라스틱 칸막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뭐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의원입니다. 네, 그 올해 기사로 보도됐던 내용을 좀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달 전에 있었던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그 환경이라든지 환경 정비 점검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4층이 사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천장이 무너져서 정비를 했다라고 저는 기사로 받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지금 안전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의 모든 행정재산은 울산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단 각 부서의 거는 부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의회 사무처의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거는 우리 의회 사무처장이 위임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의회동 자체가 독립 건물이고 순수하게 우리 의회만 쓴다면은 의회에서 주관해서 관리 책임을 점검이나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이 복합 건물입니다. 1층에 뭐 시민신문고나 시민홀, 그다음에 공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체를 의회 사무처의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사관리계에서 회계과에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 등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희 아마 3등급으로 이게 등록되어 있을 건데,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건물 구조에 대한 안정성 관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회의장 같이 천정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 관리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성실한 저희가 처장님이 사용자니까 정체적인 안전점검이나 기본적인 유지관리나 청사관리에서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그다음에 뭐 이게 우리가 지켜보고 수선하고 또 뭐 약간 부족한 것, 시설이 좀 노화된 것들은 우리가 발견을 하고 회계과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관리 책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자기들 총괄 관리는 하겠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같이 하겠다라고, 그 외에 나머지 일상적인 유지관리 활동이나 뭐 시설의 점검은 우리 의회 사무처장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해달라,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안전점검을 할 때 회계과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좀 취약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할 때 좀 내용을 보완을 해서 안전점검 항목에다 추가를 해서 의회에서 좀 취약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밀점검도 좀 같이 실시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또 안전점검을 별도로 또 했나요? 천장은 안전관리에 포함이 안 돼서 못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안전관리 그 점검이 안 된 부분은 사실 이후에 해결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자체의 그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이 네. 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 네. 그다음에 그거 위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뭐 하재 네. 이런 기본 시설들. 저희가 뭐 이번 경우가 좀 특별해서 그런데 이 천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솔직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후에 안 된 예.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말씀 주세요. 그 외에 뭐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에서 한번 이렇게 스크리닝을 한번 했는데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됐고,
다음번에 안전점검 할 때는 뭐 천장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항목에 넣어서 네.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협의가 잘 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장님 여기 달고 계신 배지가 반짝반짝거려서 눈에 비치는데 사실 그게 울산시청을 상징하는 배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울산시 의회에서 어쨌든 시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상징을 하는 건데 울산시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지나 이런 상징적인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긴 드네요. 예, 저희 의회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만 있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저희 4월에 그 1층에서 그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사실 이게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방안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치하고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화장실을 개방하고 나서 이제 생긴 일이잖아요.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은 체크를 못한 사항이고요. 예. 저쪽에 개방 화장실은 해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시의회가 전체 우리 의회 소속의 건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후 조치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기사에 보면은 그 조례가 너무 많다. 양보다 질보다 양인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화된 게 있는데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2021년 당초 예산에 인력 확보하고 영역 사전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내용 맞죠? 근데 지금 4년 끝나고 내년인가요? 내년 하반기면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이 기사가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20년도에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좀 땡길 수는 없을까요? 조례가 사실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조례를 저희가 이제 계속 발의를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조금 불편해할 것 같아서 좀 땡길 수 없을까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 가중화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긴 합니다. 어떠세요, 사장님? 전문 인력을 땡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예, 이제 하여튼 뭐 조례 발의 건수도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도 지원돼야 할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모든 게 그 조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네. 그 예산은 코로나 이후에 특히 예산 사정이 나빠지고 또 지방 세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같으면 추계에서 뭐 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요즘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 당초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뭐 한번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재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기를 좀 당겨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는 게 저희 울산시 의회에 민원행정상담관이 있습니까? 민원행정상담관? 네.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 울산시 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원 행정 상담관을 두게끔 돼 있어요. 사실 울산시 의회에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어쨌든 민원을
하려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의장님이나 있다고 한들 4층이나 3층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민원을 쉽게 할 수 있나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층에 있는 그 시민신문고가 혹시 옴부즈만의 개념으로 울산시 의회의 민원을 같이 받아주냐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우찬 부위원장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평소 우리 의원님들 또 보좌하고 또 지원하고 하시느라 바쁠 텐데 또 이렇게 행감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설명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자료를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질의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료집 20쪽부터 보면 5분 자유 발언 추진 내역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의원은 말로서 발언으로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사상을 전하고 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5분 발언이 그냥 의원이 한번 하고 마는 5분 발언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뭐 보좌진이 이런 걸 뭐 다듬어 준다든지 뭐 작성해 준다든지 그런 지금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사실로 이 5분 발언 하나 만들기 위해 작성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많은 시간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작성을 해서 발언을 하는데 그것이 발언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 굉장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이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후속 검토를 부서별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그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좀 하고 필요한 경우는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 의원이나 전혀 이렇게 그 전달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5분 발언을 의정에 반영했다든지 제안을 뭐 그 채택 유무를 한번 뭐 검토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시정 질의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그걸로 되는데 5분 발언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시정 질문이나 이런 것은 법에 반드시 답변하도록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즉각 답변이 되는데 네. 5분 자유 발언은 그런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행부 각 소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당장 좀 조치를 해야 되겠거나 중요하다 싶으면 따로 또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네. 기획관실이 이제 총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전담 지원을 주든지 해가지고 전담 부서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줘야 되지 않냐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난색을 표하고 하는데 너무 방대하고 각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적인 항상 공통 요구사항으로서 5분 자유 발언 내지 신형 질문의 처리 상황 이것을 향후 명시해서 주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의원님들께서 시행 질문 처리 상황이나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추진 상황이 며칠 내로 알고 싶으면 그에 따라서 다시 서류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따로 불러서 물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게 뭐 법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예. 그렇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5분 발언 건건마다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또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주장이 끝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어떤 의원이 제안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해당 부서에서 저는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검토한 것들이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5분 발언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답글 달아가지고 보고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 이건 당연히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어땠다 하는 이야기는 서로 피드백이 되고 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아주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 5분 자유 발언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그리고 그 우리시 소관이 아니고 소관이 좀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좀 자유롭게 발언하자. 그 대신에 그런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이런 데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게 또 많지 않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속성상 확실하고 그다음에 뒤탈 없고 명확하고 이것을 문서화시켜서 답변하려고 하는 거지 애매하고 좀 위험 부담이 있거나 불확실한 것을 문서화시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검토한 게 있다면은 의사소통하자는 이야기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이제 의원 활동하면서 보니까 의정 활동 사진 자료가 지금 우리 그 의회에 두 분의 주무관님이 이제 사진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잘 찍어 주셔가지고 우리 원 내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친절하게 또 우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거의 사진 담당이 안 오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있고 다른 상임위 활동이 있으면 의장님 쪽으로 가게 되면 상임위 활동은 거의 못 오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진 자료가 쓸만한 사진이 그 사진 담당 주무관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찍은 사진 가지고는 쓸 게 없어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도.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진 필요하다면은 사진 담당을 한 분 더 두더라도 좀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을 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백인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집행부의 사진사가 총 3분입니다. 저희가 2명이고 뭐 이론적으로 꼭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2명이면 그렇게 뭐 작지 않은 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걸 느낀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인력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웬만하면 저희가 2명이 저희가 소속이라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은 상임위에서 뭐 일정이 있고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인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뭐 지원이 못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또 많고 또 그런 요구사항을 다 수렴해서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장님 주관으로 가장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현장의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담당 부서가 있으면 그 담당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 조금만 챙겨서 신경을 쓴다면은 우리 의원님 참석한 거에 대해서 파일을 받아서 전달해드리고 하는 그것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제도적 개선이기보다는 뭐 처장님 주관으로 전문위원들 모아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루틴화 시켜서 일단은 저희가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사진 기술이 크게 뛰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전문위원실에서 항상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뭐 좀
고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한 디지털 카메라 정도는 한 대 공용으로 준비를 해서 좀 쉽게 조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공용으로 준비해서 필요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들고 나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뭐 인력, 그다음에 카메라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문위원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 루틴에 관한 문제를 세 가지를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상임위에서 갔을 때 담당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그 사진이 같이 붙고 하는 걸 보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들은 우리한테 또 전달이 잘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추가 발언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윤종덕 의원님 추가 발언 있습니까? 예, 예, 먼저 하시죠. 지금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행감 자료가 전자화되어서 오지가 않거든요. 그냥 진짜로 지금 와 있습니다. 행감 자료들이. 네. 그래서 이런 그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과 주고받는 자료는 뭐 어떤 그 보고 자료라든지 모든 것들을 좀 페이퍼로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우리 의원들 방이 페이퍼로 너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문서 처리 사실 우리 보좌진도 없고 의원들이 내 이거 뭐 정리하다 벌다 봅니다. 방을 조금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너저분해야 되고. 그래서 뭐 성격 나름이겠지만 조금 이렇게 그 깔끔한 상황에서 아니면 막 일이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발 좀 지금 오늘날 그 이 전산 시스템에 맞게 좀 그렇게 해달라.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그 집행부에서 오는 보고 자료도 가능하면 좀 그렇게 오고 뭐 정의를 가져와서 보고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료가 그 우리가 보관을 어떻게 다 합니까? 또 보관했다 할지라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산으로 오면은 그걸 바로바로 다운받아 가지고 저장하면 되는데 어떤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나 뭐 또는 그 대외비로 뭐 해야 될 자료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좀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의장님 일정 월별 뭐 주간 일간 보고 이 자료가 이렇게 거의 막 매주 오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죠? 이거 사실 이것부터 바로 전산화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 필요 이렇게 그만큼 종이 낭비해가면서 우리 저 주무관들 힘들어가면서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메일로 보내면은 뭐 우리가 참고할 부분 참고하고 그 저장해놓고 저장해놓고 거기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오프라인으로 오니까 사실은 좀 그 종이 자료는 너무 많이 쌓여가고 또 관리하기는 힘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대표 예언이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만 구성을 해놓고 후속적인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처장님하고 양 원내대표가 회동을 한번 해서 이렇게 좀 후속 조치에 대한 뭐 간담회를 한번 가지시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후속 그 가능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도 처장님이 우리 그 양당 원내대표하고 한번 좀 이야기는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전혀 뭐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운영위원장은 좀 운영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에 그 약간 중복된다 업무가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뭐 중복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운영위원장은
좀 내부 문제에 좀 치중을 하고 물론 명확히 가릴 수는 없지만은 원내 대표들께서는 그 외부 문제나 당 간의 좀 정치적인 문제를 조율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처장님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예. 이제 원내 대표들과 우리 그 운영위원장님, 의장님과 같이 논의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외무적인 이제 그 원내 대표 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력이라든지 뭐 예,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되고 있는가? 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좀 네. 그거는 뭐 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두 원내대표님한테 저희들이 이제 의회 운영에서 연락을 드려서 미팅을 하자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으니까 아마 다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그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의회 운영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저하고 같이 사무처장님 담당관이 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네. 그건 준비된 내용돼 있으니까 오늘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게 거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예산 문제나 이런 거 조금 민감한 게 있으니까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따로 나중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개할 부분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그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7기 그 의회가 구성되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각 정무위원실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1분만 한번. 그런데 사실은 이 임기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됐지만 실상 우리 의원들에게는 뭐 인력이 배치됐다고 해서 우리 업무가 뭐 좀 더 원활했었다든지 이런 걸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 임기제 공무직이 왔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 의원들의 어떤 그 의원 활동을, 의정 활동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력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일을 좀 나누기 위한 인력인지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게 근본 취지가 뭐였습니까 이게? 근본 취지는 당연히 의원님들 의정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거고 네. 기존의 업무를 나눠 할 거면 굳이 뭐 일반 임기제로 뽑을 이유가 없이 그냥 지방부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정작 의원들은 우리 임기제 공무원에 와서 내가 어떤 더 특별한 많은 좀 보좌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좀 효율적이고 그 많은 부분에서 일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됐다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우리 임기직으로 오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의원들에게 미치는 것은 물론 뭐 옛날보다야 분명히 인력이 늘어났으니까 좋아지긴 했겠죠. 그러나 실상 실효성 있게 느끼는 것은 조금 그 감도가 약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개선 방안을 한번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그 인력이 한 명 늘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매섭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의원들이 무슨 뭐 개인적인 비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은 의원들이 개별 보좌진을 두고 있는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렇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처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의원들 개별적으로 우리 그 전문위원실이나 또는 뭐 우리 여정 담당관실에 직원 한 명씩 아예고만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것까지도 다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직원들 일반 임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도 역량의 차이가 있는데 뭐 만족하는 의원도 계실 거고 또 안 계실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단 일반 임기제 직원들한테
의원들이 가장 그 가려워하고 궁금해하고 제일 필요하는 뭐 의원 자유 발언이나 시정 질문이나 서면 질문 같은 것을 전담 좀 해라. 그 이기재 직원들이.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줘라. 그리고 이제 의원들께서 또 좀 뭐랄까 뭐 간단한 일 뭐 좀 신분은 비슷한 그런 것까지도 좀 요구를 하는 분 일부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일반 보좌관인데 그 부분은 또 명백하게 중앙부처는 물론 법규상 보좌관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좀 속 시원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쉽게 대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아까 모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인원 5명을 정원 요청을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실현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이야기하기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의회 지금 청원 사이트가 있습니까? 국회 청원처럼 우리가 없지요. 뭐 의견 내는 건 있을 테고 그렇지요. 국회 청원처럼 청원 사이트가 있습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 그런 그 기능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런 법적 절차를 가진 기능은 예, 없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도 청원 사이트를 얼마 정도 오면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받아가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신문고는 있는데 신문고는 또 제한적이에요. 여기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자기들이 뭐 할 청원할 게 있으면 그게 좀 이 동의를 받아 어느 정도 되면 좀 하는 걸 그걸 도입을 해서 우리도 한번 했으면 싶어요. 그게 국회 청원처럼 얼마 이상 되면 그래서 집행부에 받아가 답변을 해주고 그게 너무 간단한 일반적인 혼자 하는 건의 같은 것이 다 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래서 뭐 10,000명이든지 5,000명이든지 1,000명 기준을 정해서 그 사이트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 하면 집행부에도 그런 청원 사이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회 청원 사이트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예.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5분 자유 발언 관계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분 자유 발언은 끝나고 나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뭐 실제 아시잖아요. 뭐 집행부에서 아예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효성을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5분 자유 발언은 아예 기억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합니다. 아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거기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누구 지원을 한 시기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지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냥 뭐 메아리로 발표하는 장으로 될 것이니 그 문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5분 자유 발언 5명 10명 그 장시간을 우리가 앉아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거든요. 회의 시간을 본회의 시간을 그래서 실효성이 없으면 5분 자유 발언은 뭐 제도를 바꿔서 다른 본회의를 마치고 뭐 아니면 뒤에 앉아서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고 뭐 하든지 뭐 이래야지 그게 그 실효성 문제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이게 필요한지 집행부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공문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기억 안 합니다. 그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사장회담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나오시면서 시장님께서 또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나오면서 시장님 또 사장회담 합시다 하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하는 거를 후속 사장회담 하는 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실무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참고 좀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외부 활동 기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방법론 쪽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포토 갤러리나 이런 게 있고
각 의원별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진이 다 동일해요. 기존에 있는 단체 사진 위주로만 그냥 반영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상임위원장 중심에서 전체 의원들 단체 사진만 지금은 보도팀에서 하고 있죠. 공보팀에서. 공보팀에서 그렇게만 해줄 게 아니라 각 한 명의 의원이 그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순간을 좀 잡아주시는 것도 예, 그런 사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방법론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한 부분 제도적 뒷받침이 이걸 제가 작년부터 해서 1년간 제가 유예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일부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다 이걸 못 한다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반영해서 최소한 정치적인 건 빼더라도 정책적인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내년에 꼭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의회에 이래 보면은 타 시도에 보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홍보를 의회가 어떤 곳인지를 시민들은 잘 공감하기 어렵고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비슷한 울산시하고 비슷한 시도를 보더라도 홍보비가 약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울산 예산이. 전부 다 대다수 의회 지금 예산 80억이 있는데 그 돈이 다 임금비지 의회에 대한 활동에 대한 비용은 비중이 낮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좀 해서 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 우리 기존에 우리 직원분들 호칭에 대한 부분, 옛날 그 잔재된 문화에 대한 부분이 호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명칭 변경이 내려왔을 겁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그 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 세부적인 하나 부분인데 시의회가 어디 있는 자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죠? 타 시도를 한번 보십시오.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시청이 있으면은 시의회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교통 표지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울산시의 교통과하고 경찰청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 시청이 하고 시의회가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시의회에 대한 명칭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버스 표지판도 마찬가지고요. 버스에 부착된 표도 보면은 보십시오. 시청이 있으면 시의회라는 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울산 인근에 시청 앞에 바로 보시더라도 교통 표지판에 시청만 있지 시의회라는 건 없습니다. 당장 시청 안에 와서도 시민들은 시의회가 건물이 어느 건지도 잘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교통 표지판이라도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시의회라는 걸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만 간단하게. 내가 지금 그런데 속기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요. 그 제가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사를 기록관이랄까 기록원이랄까 그러니까 명칭을 좀 우리 직원들 명칭을 바꾸면 어떻나. 역사를 남기는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지 옛날에 그 뭐 속기사케 하는 그 좀 어감도 그렇고 옛날에 작급직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명칭을 옛날부터 쓰던 명칭을 기록을 남기는 사람으로 좀 이래 기록관이랄까 기록원이랄까 이런 거를 바꾸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건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집행부하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행자부고 지침하고 거기다 바뀌어야 되니까 협의해 보시라 제안하시라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저희 의원님께서
많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저희 의회 사무처의 직원분들과 저희 의원들 22분과의 관계가 좀 더 서로 신뢰하면서 공감하고 또 서로 추억도 나누고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 관련 심의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선언합니다.